윤석열이 39.1%가 나왔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거 조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뒤이어서 이재명 지사가 21.7%, 이낙연 의원이 11.9%, 그리고 홍준표가 5.9%, 추미애 전 장관이 2.7%, 유승민이 2.7%,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1.9% 순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안철수와 오세훈이 빠져 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거 또다시 이명박 2탄이 시작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대통령 후보 또는 정치인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고 설문조사를 드렸는데 33,000명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자질과 능력을 보신다는 분이 68%로 나왔고 청렴도를 먼저 보신다는 분이 24%, 그리고 정당을 보신다는 분이 6% 정도로 집계가 됐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능력과 자질에 청렴도가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명박근혜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한 대가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렴함 그리고 능력과 자질 이 모두를 갖추지 않는 정치인은 절대 뽑아서는 안 된다는 아주 좋은 경험을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 지지율이 39.1%가 나옵니다. 이 결과를 놓고만 본다라면 청렴함이나 능력 자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후보가 어떤 위법성이나 비리 범죄가 있든지 말든지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진 국민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윤석열의 현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물론 대선을 1년 정도 앞둔 지금 시점에 나오는 지지율 큰 의미 없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70% 나온다고 해서 크게 놀랄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그의 민낯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테니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작용이 될 겁니다. 문제는 정신승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과 부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야권에 비해 지지율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산에서는 박형준이 38.5% 집계가 됐고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가 26.7%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준에 대한 그 많은 의혹들이 차고 넘쳐도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은 아직도 박형준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거나 설령 알아도 정당만 보고 투표한다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오세훈과 안철수의 단일화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세훈과 박영선 후보 대결에서는 오세훈이 50.6%, 박영선 후보가 36.8%로 나왔고 안철수와의 대결에서는 안철수가 52.3%,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35.6%로 나왔습니다. 자,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민주당의 승리가 쉽지 않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물론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약간씩 견해의 차이가 있겠지만 녹록지 않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여러가지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언론들의 기울어진 편파적 보도가 가장 큰 요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개혁을 하지 않고는 장기적인 집권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들 말로는 청렴과 능력과 자질을 본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정작 투표할 때는 정당을 본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인 듯 합니다. 사실 민주당 하는 일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이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채찍질을 하면서 바르게 잡는 것이 낫지 또다시 적폐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는 없죠. 고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집입니다. 선거를 2주 앞둔 상황에서 짜증난다고 열받는다고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채찍질하는 것과 디스하는 건 다릅니다. 가끔 저에게 왜 그렇게 민주당을 그렇게 디스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 자식 이쁘다고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것과 마음이 아파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채찍질하는 부모 중에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더 이로울까요? 내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해도 오냐오냐 하라는 그런 부모는 되기 싫습니다. 주권자는 부모입니다. 집토끼가 아닙니다. 어제 제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이중 교사 사건이 불기소 처리된 것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느냐라는 설문조사를 드렸는데 만 하루도 안 돼서 3만 명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94% 무려 2만 8천 분이 2차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라는 응답을 해주셨고 5%
1,500여 분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대다수의 민주시민분들은 검찰의 만행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 낱낱이 파헤쳐서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모해중 사건이 불기소 결정된 데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대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절차적 정의를 의심받아 크게 유감이라면서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 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 이번 회의는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한 것인데 사건을 담당해온 검사의 모해위중 인지보고와 기소 의견에 대하여 무혐의 취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최초 재수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 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 그럼에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 지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회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되고 보도되는 일도 있었다. 결론에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최소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해와 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절차적 정의가 문제되었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크게 유감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검찰 직접 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 사건의 민원 접수 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그리고 대검 부장 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에 대하여 법무부와 대검의 엄정한 합동 감찰을 통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2차 수사 지휘는 물 건너간 것이고요. 지지 여론을 의식해서 합동 감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감찰 좋지요. 그런데 감찰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추미애 장관님이었다면 어떻게 지휘를 했을까요? 많이 달라졌겠죠.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장관님, 큰 정치인이 되시려면 국민과 지지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빚을